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골고루 함께 살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정확한 시장 상황 어떻게 마감됐을지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네,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 증시 주요국 증시들 일제히 강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주요국 3대 지수도 1%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유로스톡스 50 지수 살펴보시더라도 1% 넘는 강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1.72% 상승을 했고요. 4,360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마감때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미국에서 지난달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원래도 둔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시장의 예상치마저 밑돌게 되면서 2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따라서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이 됐고 이렇게 된다면 경기가 연착륙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유럽 증시 이러한 훈풍의 힘을 입으면서 1%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 살펴보시죠. 네, 원유 선물 가격 흐름 살펴보셔도 1%대 강세를 기록했고요. 1.38% 오른 75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75.86달러의 종가를 형성해 냈는데요. 장중에 변동성은 상당히 컸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CPI가 가장 큰 원인이 되면서 투자 심리를 개선을 시켰고요. 앞서서 살펴드렸다시피 경기가 연착륙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이 경기 낙관론이 가장 큰 재료로 작용이 됐습니다. 네, 원유 선물 가격 흐름 그리고 유럽 증시 마감 상황까지 전달해 드렸고요.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분위기 상당히 좋았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 전달해 주시죠. 예,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앞서 들으신 대로 2년 내에 최저폭의 상승세를 보였다는 뉴스로 향후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된 가운데 지수별로는 다우 지수가 0.25%, S&P 500은 0.8, 나스닥이 1%, 러셀 2000 역시 1%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는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FOMC에서 0.25%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지만 9월 FOMC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크게 강화되면서 오늘 미국 국채금리가 일제히 하락하며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된 건데요.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6월 미국의 CPI는 전달 대비 0.2%,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3% 상승하는 데 그쳤고 이것은 2021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전달의 4% 상승과 시장 예상치 3.1% 상승보다 낮았던 것이었고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가 상승해 예상치였던 5%를 밑돌았습니다. 현재 채권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이 26일 FOMC를 마치면서 금리를 0.25% 올릴 확률을 약 94.9%로 보고 있으며 이것은 한 달 전에 59.9% 비해 대폭 높아진 것인데요. 오늘 업종별로는 기초 소재를 비롯해 에너지, 유틸리티, 금융, 건설, 부동산 등이 상승했던 반면 제조, 운송, 헬스케어 업종은 약세를 보였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하락한 3.861%, 달러 인덱스는 1.1% 넘게 하락하면서 4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징 종목들을 보면 최근에 주가 하락이 과했다면서 증권사 레이먼드 제임스가 매수할 것을 추천한 데 따라 리치몬드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태양광 업체 선파워의 주가가 8% 넘게 상승하면서 동종 업체들을 끌어올렸고 차량 공유업체 우버와 새로운 배달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도미노스 피자의 주가는 11% 이상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마존의 최대 연간 행사인 프라임데이가 막을 올린 가운데 미국인들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시장 조사기관 어도비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아마존의 프라임데이 첫날인 어제 미국 온라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가 늘어난 64억 달러를 기록했고 주문당 평균 지출 역시 전년에 53달러 14센트에서 56달러 64센트로 증가한 가운데 오늘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면서 이틀간 행사를 통해 약 120에서 최대 13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프라임데이는 할인 대상 품목과 할인율이 대폭 확대되면서
소비자의 절약 수요에 초점을 맞췄다는 진단인데요. 주요 외신들은 올해 프라임데이는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절약 성향이 강해진 미국 소비자들을 겨냥해 대폭적인 할인이 두드러진다면서 이 같은 변화는 미국 소비의 변화에 징후가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이는 가운데 또 다른 시장 조사 기관 인사이더 인텔리전스는 2020년까지 프라임데이 매출이 연간 40에서 60%대의 급성장했다고 추정하면서 올해 매출은 지난해 80억 달러보다 약 11%가 증가한 129억 달러까지 이를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골드만삭스의 프라임 브로커지 데이터를 인용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3년 이후 헤지 펀드가 미국 증시에 대한 베팅을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유럽 증시에 대한 베팅을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호주에 본사를 둔 헤지 펀드인 엔티퍼티 파트너스의 투자 담당 이사인 앨리슨 사바스는 올해 미국 증시 랠리를 주도한 일부 대형 기술주들의 주가가 과대평가되어 있다면서 이들 기술주들의 주가 수익 배수를 정당화할 만한 근거를 찾기가 힘들다면서 운용하는 100억 달러 중 약 30%를 유럽에 할당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미국을 빠져나간 자금은 유럽으로 향하고 있고 올해 유럽 증시는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만큼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라는 것으로 기준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가치주가 성장주에 비해 뛰어난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것은 저평가된 유럽 증시에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UBS가 넷플릭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의 390에서 전일 종가 대비 19%가 높은 525달러로 상향 조정했다는 뉴스로 오늘 넷플릭스의 주가가 0.8%가 상승해 444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UBS는 7월 19일에 2,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넷플릭스에 대해 암호 공유 단속 이후 긍정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익 추정치를 높인다면서 유료 공유와 관련하여 참여 및 다운로드, 검색 관심 등의 데이터가 모두 건설적이라면서 여기에 달러 강세 완화에 따른 환율 개선으로 인해 2, 4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노동부의 6월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가 발표될 예정이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0.2%의 상승이며 이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에너지청의 주간 천연가스 재고량이 발표되고 펩시코를 시작으로 델타 에어라인스, 코네그라 브랜즈, 페스터널 컴퍼니, 프로그레시브, 워싱턴 페더럴, 그리고 신타스 코퍼레이션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을 지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는 분위기였지만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을 성공을 했는데요. 종가 살펴보시면 2,574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더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세한 섹터 살펴보기 전에 전기전자 섹터 훑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은 결국에는 모두 다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보다도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더욱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SK하이닉스 1%대 강세를 기록했고요. 1.76% 상승한 11만 5,4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삼성전자는 0.56% 상승하면서 7만 1,900원의 종가를 형성해내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2차전지 셋업체들은 장 초반부터 마감때까지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2.91%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53만 4천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삼성 SDI는 0.44%로 그나마 이 셋업체들 3사 중에서는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44% 오른 68만 9천원을 기록한 가운데 LG화학은 0.15%로 소폭 조정을 받은 65만 3천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대형주들, 특히나 이 전기전자 섹터 내에서는 그 전과 비교했을 때는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지만 섹터별로 강했던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우선 해운주들 살펴보도록 하죠. 해운주들 전일 시장 개장 직후부터 마감때까지 그래도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줬습니다. 상승권에서 머무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우선 살펴보시면 삼성중공업이 8%대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한화오션도 2.45%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장 초반에가 더 강했던 모습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한화오션 46,000원의 종가를 형성한 가운데 삼성중공업은 8.36% 오른 8,17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또 이렇게 해운주들뿐만 아니라 조선주들까지도 일제히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일시장 세진중공업까지도 6.87% 오른 7,160원의 종가를 형성해냈습니다. 이렇게 해운주들이 장 초반부터 상승권에 머무를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는 점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됐는데요. 중국에서는 디플레이션 우려감을 안고 있었는데 이에 따라서 중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겠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이 경기 부양 잭시안이 연장된다는 소식과 함께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이 됐습니다. 특히 이렇게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물동량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의자 중국의 영향을 받는 종목들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해운주들 강세를 나타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또 전일 시장에서는 CPI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글로벌적으로 경기가 전반적으로 또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함께 유입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화학 섹터에서 오랜만에 화장품 섹터 살펴보도록 하죠. 아모레퍼시픽이 5.36%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104,1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마감때까지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막판에 더 강했던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한 주간의 흐름 그리고 한 달간의 흐름 보시면 플러스권으로 전환을 했다는 부분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화장품 섹터 중국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들썩였는데 몇 달 전까지 하더라도 이렇게 들썩이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플러스권을 또 기록을 했던 적이 있지만 그 이후에 이런 기대감이 빠지면서 주가가 또 하락권으로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서 결국에는 상승세로 전환을 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아모레쥐도 4.23% 상승세를 기록한 가운데 LG생활건강도 2%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2.91% 오른 45만 9천 원의 종가를 형성해냈습니다. 이렇게 화장품 섹터들 오를 수 있었던 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중국의 소비와도 관련이 되어 있었는데요. 우선 소비 경기 회복 기대감 및 비중국향 매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얻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중국에만 의존적이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중국 시장이 아니더라도 미국과 유럽, 다양한 국가 쪽으로 매출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건데요. 따라서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화장품 섹터, 화장품 업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항공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운송업종 내에서도 항공주들도 함께 탄력을 받아 나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보시면 대한항공 그리고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등 티웨이항공 이렇게 대형주들뿐만 아니라 LCC, 저가항공주들까지 일제히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대한항공이 1%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1.17% 오른 25,850원을 기록했고요. 마지막에 더 강한 모습 역시나 연출을 해줬습니다. 또 진에어도 2%대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2.14% 오른 16,700원을 기록했고요. 제주항공도 3%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15,420원의 종가 형성해낸 가운데 에어부산도 2%대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저가항공 관련 종목들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호실적이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마찬가지로 증권업계 전문가들의 평가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통상 2분기는 여행업계에서 전통적인 비수기로 꼽히고 있지만 올해 2분기에는 다소 달랐다고 밝혔는데요. FSC는 4월부터 장거리 중심의 공급 확대를 통해서 이 분기별로 봤을 때 국제선 여객 증가를 이뤄냈고 LCC는 작년 말부터 수요의 집중 포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비수기로 손꼽히지만 그 안에서도 괜찮은 기록을 나타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도 이틀 연속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879포인트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업종별로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우선은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에코프로도 5%대 약세를 기록을 했고요. 에코프로 BM도 5.42%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전일 시장에서 에코프로 그룹주들 실적을 발표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해보시면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고요. 실적 실망의 5%대 하락세를 나타냈다는 점도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섹터들 살펴보시죠. 코스피 시장에서도 반도체 투톱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에서 이렇게 중소형주들이 더욱더 강한 탄력을 받아 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 살펴보시면 리노공업도 2%대 강세를 기록했고요. HPSP 3%대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동진세미캠 4.49% 올랐고요. SFA 반도체도 5.67% 상승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텍과 하나마이크론까지도 2%대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반도체주들 이렇게 중소형주 중심의 강세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삼성전자의 AI 반도체 신규 고객사 확보 소식에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일제히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네, 마지막 섹터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시장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 장 초반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대표적인 종목으로 네, 기계 장비 섹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시장 살펴보시면 기계 장비 섹터 그리고 건설 기계 섹터 내에서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으로 엮이고 있는 종목들이 함께 상승을 해줬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상원 대표단을 접견을 해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논의를 한다는 소식에 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이슈에 따라서 어떠한 움직임이 나타날지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켓 상황 전달해 드렸습니다.